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마음이 편할 날이 거의 없으셨을 겁니다. 전쟁 이야기는 끊이질 않고 강대국들 눈치 싸움은 더 심해졌고 대한민국이 이러다 어느 쪽에 휘말리는 건 아닐까? 한숨 나올 때가 많으셨죠. 근데요, 얼마 전 그 걱정을 조용히 뒤집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도 많이 안 나왔고 뉴스에서도 깊게 다루지 않았는데 이건 우리가 살아온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나라가 전투기를 스스로 만들었는데 이게 그냥 나라만 다니는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아닌 중동의 큰손 나라 아랍에미리트가 한국 전투기를 가지고 싶다고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죠. 우린 늘 남의 무기를 사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남들이 먼저 우리 걸 달라고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편하게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왜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는지 아마 끝까지 들으시면 딱 느낌이 오실 겁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전투기를 만든다고 했을 때 해외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들어보시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기적 같은지 더 잘 느껴지실 겁니다. 한국이 전투기 만든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세계 군사 전문가는 거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전투기를 만드느냐. 스텔스 기술도 부족하고 레이더 기술도 걸음마 단계고 항전 장비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나라다. 이런 평가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 전투기는 단순한 비행기가 아닙니다. 이건 나라 기술력의 총집합입니다. 레이더, 비행 제어, 항전 전자, 무기 통합, 엔진 냉각, 스텔스 구조. 이 중 하나라도 오류가 나면 전투기는 곧바로 추락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힙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정도였죠. 그런데 한국이 이 난이도의 영역에 뛰어든 겁니다. 그것도 외국에 손 벌리지 않고 직접 설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해외는 솔직히 말해 한국을 가볍게 봤습니다. 말은 좋게 했지만 속마음은 한국은 무리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한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없이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 기술자들은 불필요한 말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설계하고 조립하고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비행날 KF-21이 활주로에서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솔직히 말해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첫 비행은 위험합니다. 새로운 기체가 처음 하늘을 날 때 갑자기 흔들릴 수도 있고 진동이 이상하게 퍼질 수도 있고 착륙 때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KF-21은 정말 거짓말 하나도 없이 전혀 흔들림 없이 미끄러지듯 이륙했습니다. 이륙 후 상승하면서도 자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엔진 반응이 일정했고 비행 궤적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전투기 첫 비행에서 이런 안정감이 나왔다는 건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해외 매체들이 그때서야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진짜로 했구나.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중에서 미국 군사 전문지는 한국이 이제 전투기 개발 선진국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중국은 당황했고 러시아는 말은 없었지만 내부 평가로는 한국이 믿기 힘들 정도로 빨리 성장했다고 적었습니다. 근데 이게 본론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다음입니다. 지금 한국 전투기를 가장 강하게 원하는 나라가 바로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중동의 큰손, 돈도 많고 외교력도 강하고 눈도 까다로운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한국 전투기를 사겠다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소량이 아니라 전투기 구매, 기술 이전, 공동 생산, 제3국 공동 판매, 이런 큰 계약을 한 번에 제안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매가 아닙니다. 이건 동맹에 준하는 협력입니다. 중동에서 전투기 계약은
절대 아무 나라하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이 세 나라한테만 돈을 쓰던 나라가 그 중에서도 안정성과 신뢰를 가장 중시하는 UAE가 한국한테 먼저 찾아온 겁니다. 이건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무기를 사는 나라였다면 지금은 한국이 무기를 파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것도 가장 까다로운 나라한테요. 이쯤에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죠? 왜 하필 한국일까? 왜 미국도 있는데? 왜 러시아도 있는데? 왜 중국도 있는데? 이 나라들이 아니라 한국 전투기를 보고 반응한 걸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믿을 수 있어서입니다. 중동은 전쟁 위험이 큰 지역입니다. 전투기 하나가 나라 생명선입니다. 미국은 필요할 때 무기 판매를 묶어버립니다. 러시아는 지금 전쟁 때문에 공급이 어렵습니다. 중국은 신뢰도가 높지 않습니다. 한국은 정치적 리스크가 없습니다. 우방국이고 계약 이행을 정확하게 하는 나라입니다. 둘째, 기술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KF-21은 유로파이터급 가격에 성능은 거의 F-35 바로 아래입니다. 이 가격 비성능이 말도 안 되게 좋습니다. 셋째, 한국은 기술 이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중동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미국은 기술 이전 거의 안 합니다. 프랑스는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한국은 가능합니다. 그러니 UAE 입장에서는 안정성도 있고 가격도 좋고 기술도 나누고 미래 사업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완벽한 파트너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감이 오십니까? 한국은 전투기를 스스로 개발했고 이제는 세계가 그 전투기를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건 국뽕이 아니라 그냥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 나라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KF-21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 전투기가 단순한 무기를 넘어서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부터가 실제 핵심입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 변화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런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전투기를 개발하고 나면 그 기술은 전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온 기술이 자동차, 위성, 미사일, 드론, 레이더, 심지어 산업 공정까지 나라 전체 기술력으로 퍼져 나갑니다. 전투기 하나가 왜 선진국의 상징이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KF-21을 개발하며 쌓인 기술은 지금 전부 한국 산업 곳곳에서 재사용되고 있습니다. 전투기에서 쓰던 복합 소재 기술은 전기차와 항공기량 경량화에 쓰이고 레이더 기술은 심지어 배터리 공정과 통신 기술에도 쓰입니다. 소프트웨어 통합 기술은 로봇 기술까지 확장됩니다. 이걸 아랍에미리트가 모르겠습니까? 중동이 찾는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을 함께 갈 수 있는 기술 파트너입니다. 중동은 석유시대 이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 가진 기술력과 산업 구조가 정말 매력적으로 보인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한국은 기술을 만들기만 한 게 아니라 기술 유지 능력까지 확보했습니다. 전투기는 유지비가 정말 많이 듭니다. 다들 성능만 보지만 중동은 유지비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엔진 열 관리, 부품 교체 주기, 연료 소모량, 정비 인력 교육, 이런 유지 체계가 탄탄해야 전투기 한 대를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미국산 전투기는 성능은 최고지만 유지비가 너무 비쌉니다. 러시아 전투기는 유지품 조달이 불안정합니다. 중국 전투기는 데이터 신뢰도가 낮습니다. 한국 KF-21은 성능 대비 유지비 효율이 압도적이라 중동 국가들이 이걸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배경이 더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산업 경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조선, IT,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글로벌 톱 경쟁을 오랫동안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산업 관리 방식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입니다. 중동 입장에서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를 넘어서 산업 운영 체계를 함께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여러분, UAE가 그냥 돈 많아서 한국 전투기를 보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한국이 가진 기술, 한국이 가진 산업, 한국이 가진 인력, 그리고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모두 본 겁니다. 예전에는 국가 이미지라는 게 그저 관광 홍보 정도였다면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한국 제품은 고장 안 난다. 한국 기술자는 말없이 일한다. 한국 정부는 계약을 지킨다. 이런 신뢰가 세계에 쌓였습니다. 그 결과가 KF-21을 향한 관심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쯤에서 한국 내부 이야기도 하나 해야 합니다. KF-21은 사실 개발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과 예산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면 그 모든 갈등을 넘어 한국 기술자들이 끝까지 해낸 겁니다. 이건 나라 전체가 함께 만든 성과입니다. 이제 앞으로가 더 재미있습니다. KF-21은 아직 완성이 아닙니다. 앞으로 개량이 계속됩니다. 스텔스 능력 추가, 무기 통합 확대, 국산 엔진 개발, 레이더 성능 강화, 이런 프로젝트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KF-21이 날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한국 항공산업의 미래를 열어준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복합 산업이 한국 경제를 받쳐줄 거라는 점입니다. 전투기 산업은 5년, 10년짜리 사업이 아닙니다. 30년, 40년, 50년 사업입니다. 이건 한국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 성장할 새로운 기둥을 하나 만든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야기 드릴게요. 한국은 전투기 기술 하나를 만들면 그 기술이 드론과 위성에도 바로 활용됩니다. 지금 세계는 전투기만큼이나 무인 전투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무인기 기술을 확보했고 KF-21과 연동되는 드론 윙맨 기술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전쟁 방식 자체를 바꾸는 기술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한국을 눈여겨보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도 큽니다. 한국은 단독 전투기 한 대를 파는 게 아니라 전체 전투 기술 생태계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 한국의 방산 수출은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럽, 동유럽, 동남아, 중동. 지금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무기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K2와 K9이 들어가고, 동남아에 한국 레이더가 들어가고, 중동에는 미사일과 방공 체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 KF-21이 있습니다. 전투기 하나가 날아오르면 그 나라는 군사력뿐 아니라 기술력, 경제력, 산업력, 외교력까지 동시에 올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딱 그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세월 동안 한국은 늘 불안한 나라였습니다. 약했다는 건 아니지만 언제나 더 큰 나라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이 가진 기술, 한국이 가진 산업, 한국이 가진 신뢰, 이 세 가지가 세계가 먼저 찾는 힘이 되었습니다. KF-21은 그 변화의 상징입니다. 한국이 스스로 해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아마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한국은 단순한 제조 국가가 아니라 미래 전쟁 기술의 중심에 서 있을 겁니다. 드론과 무인기, 전투기와 스텔스 기술, 위성과 미사일, 이 모든 기술을 한국이 직접 만들고 수출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흐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이미 세계는 한국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보여준 관심은 그 변화의 첫 신호입니다.